안녕하세요.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한 주도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또 5월 달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연휴죠. 아유, 마음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진짜. 이번 주 시작하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드디어 연휴예요, 연휴. 원래 연휴는 중간이 아니죠. 시작하기 전이 마음이 더 두근대고 좋잖아요. 자, 오늘 잘 보내시고요. 또 주말하고 또 연휴까지 쫙. 제가 어저께 5월 1일, 4월 30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착각해요. 죄송해요. 그런 것들 말하다 실수하는 거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고칠게요. 자, 오늘 경찰 1차 문제도 표현의 자유, 그것도 표현 중에서도 단체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집회,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집회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거,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요거 잘 보면서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볼게요. 일단은 집회 요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할게요. 이게 카메라 좀 본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표현의 자유 봐야죠. 21조 표현의 자유. 자, 이 표현의 자유는 표현이라는 자체가 이게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고요. 다수자 보호가 아니고요. 소수자 보호에 가깝고요. 또 거기다가 표현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표현이 아니라 뭐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의지. 요게 포함되어 있을 때만 표현이라는 개념. 요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런 표현을 개인적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적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인적 표현의 자유의 개인은 뭐 인간, 외국인, 그 다음에 이건 불법 체류 여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체류 불문 이렇게 해갖고, 자, 누구든지 자 표현의 자유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이라는 요건과 두 번째 표현에는 알 권리, 의사표시로서 표현에는 알 권리가 함께 있다. 알 권리가 포함된다. 뭐 이게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알 권리. 그러면서 요 의사 표현의 자유, 알 권리가 있는데 요게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과 권의 성질과 청구권의 기본권의 성질도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자유권적 성질의 수령 같은 거 있죠. 알 권리 안에서. 이것도 당연히 알 권리. 그 다음에 청구권적 성격의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 중 공개해 주세요. 기관의 정보 공개, 청구권. 요거죠. 요렇게 특히 알 권리는 구체적 기본권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사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체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회는 시위는 이건 규정이 없어요. 헌법에는 규정에는 없지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포함됩니다. 포함돼서 얘기를 하죠. 특히 집회는 지으시니까 장소적 요소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지만 시위는 장소 불문. 자, 여기 집회 시위라는 게요, 어떤 내용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임이잖아요. 이건 모임. 결사도 모임.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임을 뭉친다, 흩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집회 내용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따로죠. 내용은 이게 내용을 표현하든, 내용을 위해서 행동을 하든, 이렇게 하는 거고, 일단 먼저 전제가 모임을 먼저 갖고 그 모임의 내용이나 표현이나 행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거예요. 이게 모임을 제한하는 건지, 요거 자체를 제한하는 건지, 이거 자체를 제한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집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내용을 통지하는 건지, 이걸 제한하는 건지 잘 보셔야죠. 여러분, 코로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어요. 코로나 사건. 그 모임이 문학 모임인지 체육 모임인지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거리를 제한하고, 또는 아예 모임 자체를 갖지 말고, 그럼 뭐로 하면 돼요? 아니, 어차피 단체가 모이지 않아도 단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아니, 뭐 연평장을 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내가 가맹서 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걸또 단체가 되잖아요. 단체가 무조건 외부에 모여갖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만 모임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안 나가도 나 거기에 내가 원한다. 그래서 연판장에다 내 이름하고 서명 날인했다. 그것도 집단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모임이라는 게 외형적 모임뿐만 아니라, 이게 외형적 모임이 아니라, 외형적은 없어요. 근데 연판장 또는 가입
서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현장 그래서 코로나가 문제됐던 거예요. 모임을 묻는 건지 너네 체육 그거 하려고 그러지? 이걸 내용을 하는 건지 거기서 체육을 위해서 뭘 하려고 뭐 스포츠 게임 하려고 이걸 묻는 건지 그래서 요걸 구분을 하시는 게 바로 코로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거죠. 코로나에서 사람들 집합하지 마세요. 누가 뭐 스포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문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되고 또 두 번째 자 한마디로 이제 선거운동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평상시에 살다가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의사 또는 내가 원하는 바 이런 거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정에 관해서 나는 일을 갖고 싶다. 나는 이런 직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국가 정책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갑이라는 후보자가 그 정책을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마치 내가 그 정책하고 같으니까 내가 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또는 너 다른 후보자를 음해할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내 생각과 정책이 어떤 특정 후보자가 같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자 이외에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여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다 떨어뜨려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오로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한다. 그래서 단체 모임을 못하게 한다. 그래갖고 22년도 23년도에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 표현은 자유롭게 오히려 더 선거운동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정치적 표현에 또는 자신의 의사와 또는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니까 더 장려를 해도 모자른 판국에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그냥 야 현수막 그다음에 광고물, 게시판, 화환 설치, 그다음에 어떠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니까 단체 모임 하지 마. 이런 규정이 옛날에는 3.15 부정선거 1960년에 그때는 너무 심했으니까 선거를 방해할 훼손할 목적이 너무 강했 그런 집회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은 시스템이 다 고급화되고 잘 돼 있어서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데 무조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전면금지. 그래서 전부 다 22년, 23년에 헌법 플러스 물, 막, 화환 설치, 그다음에 단체 모임 전면적으로 금지한 거 다 헌법 플러스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통제가 가능하니까. 물론 SK처럼 이상한 짓 해갖고 왜 돈 안 들여갖고 돈 아끼려고 맨날 검은 데서 아끼고 다른 데서 돈 부정 축제하고 검은 데 쓰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안에 너무 허술했잖아요. 그렇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제공했는데 그럼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의무 있는 그 기업체에서는 그걸 다 암호화시키지 않고 막 하다가 그냥 다 털렸네 그러면서 몰라 우리 탓 아니야. 이런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정확하게 5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해갖고 인과관계 입증 상대방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면 책임지게 빡 내야 돼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조금 더 밝혀지면서 극명화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게 좀 코로나19나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법제가 좀 바뀌었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구별을 그래서 기본권이 옛날에는 두리뭉실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모임을 얘기하는 건지 모임에서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내용을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돼요? 표현하고 행동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단체라는 모임 자체 문제인지 그 단체가 모여서 뭘 하려는 목적을 갖고 건드는지 그러면 여러분 사전검열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사전검열 금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사전에 제출음을 보면서 형식, 모임, 형식, 모임을 건드는 거예요? 내용을 건드는 거예요? 이럴 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에서 3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4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거리 제한 두세요. 이거는요. 내용에 관한 검토가 아니니까 그건 사전검열 금지 조치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못하겠다. 그건 항상 그렇잖아요. 21조 2항을 이거 해당하지 않는데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엔 37조 2항에 따라 과잉금지 원칙을 또 검토했는데 그래서 또 위헌받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내용은 해당되지 않아도 과잉금지 원칙은 준수해야 되는 게 어차피 내용은 건드리지 않았다. 사전검열과 관련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임 자체를 전면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어떠한 단체 가입도 못하게 하고 단체 모임도 못하게 하고 너무 심했네. 그러면 걔네들은 뭐야? 사전검열 금지 내용에 관한 제한은 아니어도 모임 자체에 관한 형식적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 이렇게 가야죠. 조금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드렸나요? 자꾸 들으세요. 자꾸. 여러 번 들으면 조금 낮습니다. 그 이제 구체적인 판례를 보면서 그 이론이 어떻게 극명하게 잘 나타나는지 판례와 이론은 항상 꽉 볼게요. 자, 적절한 것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보세요. 지금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임을 막은 거지. 그들이 문학 집회하는지, 그들이 체육 집회를 하는지, 그들이 무슨 이념 집회를 하는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건든 건 아니잖아요. 내용 자체가 제한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 번째, 집회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인천에, 이것도 마찬가지였어. 인천에 다 하지 마. 여러분, 사전 허가제가 뭐예요? 사전 허가제. 이거 허가 여부를 사전에 내용 심사를 통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 할 수 있는 수단까지 말을 하면, 그러면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인 21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허가 여부를 했으니까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근데 인천의 마당들 잔디마당 사건에서는 아예 전면 금지고 허가되는 경우가 없어요. 허가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이거 허가제 아니잖아. 이걸 왜 사전 허가제라고 그래? 사전 허가제는 허가되는 경우가 있어야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인천의 마당들은 왜 사전 허가가 아니다? 왜 형식적인 뭐 그런 것도 되겠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허가제란 말을 붙이면 안 되죠. 따라서 이건 뭐다? 사전 허가 금지 원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대신 이거 너무 심했다. 과잉 금지. 또 검토해야지. 금지에 반했다. 이거 중요한 판례예요. 인천의 뜰 마당 사건. 그러니까 코로나, 선거, 인천의 마당들, 이것만 보면 이게 내용을 묻는지, 그들이 모여갖고 뭘 하겠다고,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사전검열이 아니라고요. 자, 경계 내 부지에 대해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아예 허가할 수 없도록 금지밖에 없어요. 예외적으로 제한, 허용이 없어요. 사용관리에 관한 조항은 잔디마당 집회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 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21조 2항의 사전허가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주 잘 만들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었다까지 결론까지. 3번 근로자의 날 관공서 휴일을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로자의 날. 아니, 시집아. 그날은 휴일을 안 한다고 그랬지. 누가 그 근로자의 날에 참여를, 내용을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 지금 내용 검토해요. 내용하고 관련 없는 거 보이시죠?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보지 않았다. 휴일로 하지 않았다.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 내용에 관한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무 관련이 없죠. 집회에 관한 어떠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휴일을 만드는 거, 휴일을 하지 않는 거, 그게 뭐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따라서 관공서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 날을 출근하게 되어 다른 근로자 의사교환을, 기념행사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면은 있지만 집회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죠. 휴일이다 아니다가 집회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잖아요. 휴일이야만 집회가 되고 휴일 아니면 집회가 안 된다?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자, 연판장에 서명 날인해도 집단전 행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4번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 밖에 집회나 모의 개최할 수 없도록. 또 나왔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아무 집회 모임. 아니, 더 선거운동을 해서 또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 표명을 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교환해야 되는데 아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어요. 침해했어요.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 유명한 판례잖아요. 요거 보시면 이게 집회 자체를, 아니면 내용을, 또는 아니 휴일날이다 아니다는 집회 자체를 금지한 거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좋은 문제 같아요. 잘 정리하셨죠? 그럼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 통치구조입니다. 저랑 같이 하시면 헌법이 명확하게 보입니다.